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가을비와 함께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충주 탄금공원에는 형형색색의 백일홍이, 단월강변에는 코스모스가 만개하며 가을 정취를 물들이고 있는데요. 이윤영 기자가 성큼 다가온 가을을 담아왔습니다. 가을의 첫 인사처럼 내린 비가 그치고 곱디고 온 백일홍이 대지 위에 수놓아진 비단처럼 붉고 분홍빛 꿈결로 물들였습니다. 충주 탄금공원 내 5만 제곱미터에 가득 피어난 백일홍이 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좋으네, 여기가. 그래서 고향이 이쪽인데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산책로를 따라 펼쳐진 꽃길은 무더운 여름을 보낸 시민들에게 자연 속 힐링 공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백일홍이 이렇게 많이 피었는지 몰랐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싱싱해서 오늘 백일홍 즐기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충주 달천동 단월강변에도 가을의 전령사 코스모스가 서둘러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청보리를 수확한 강변을 따라 분홍빛 연서처럼 피어난 코스모스가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립니다. 여기 코스모스길이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진짜 하루가 힐링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마을 주민들이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새벽마다 제초 작업을 하며 정성껏 가꾼 결실입니다. 가을 하면 그래도 코스모스가 가장 예쁘고 또 강변에 코스모스 자체가 소담스럽게 피어 있으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서 저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해서 저희가 6월에 파종을 했고 가을 문턱을 오색 빛깔로 물들인 백일홍과 코스모스는 이번 추석 연휴까지 절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명절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가족 나들이 장소로 사랑받을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1차에 이어 이번에도 침체한 상권과 민생 회복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전통시장 상인들은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는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큰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1차 소비 쿠폰 덕에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늘어 매출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돈이 조금 통장에 바로 입금되잖아요. 그래도 보다 어려운 환경에 그것도 좋고 많이 주면 좋죠. 청주시 등 도내 11개 자치단체들은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1인당 10만 원의 쿠폰을 지역화폐나 신용 체크카드로 지급하며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내 2차 소비 쿠폰 대상자는 147만 7천여 명으로 1차 대상이었던 10만 4천여 명이 빠졌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첫 주 이후에는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소비 쿠폰 신청은 다음 달 말 마감하며 오는 11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1차 소비 쿠폰의 전국 지급률은 98.96%로 100명 가운데 1명은 지급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청주시 등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지만 지급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나 거동 불편자분들은 찾아가는 소비 쿠폰 서비스를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서 신청 접수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공단과 행정복지센터, 은행 카드사 등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네, 앞서 잠시 오디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창원 전 도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전 도의원은 현재 청주 도심철도 역세권으로 미래가치가 높은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단순한 감정평가액으로 민간 매각을 추진하는 청주시의 행정을 질타하며 자신이 청주시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내 청주시장 출마 선언은 이장섭 전 국회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체조 경기가 열리게 될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청주시 석소동 일원 16,000여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서는 체육관은 6,000석의 관람석을 갖추고 오는 2027년 6월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후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사회체육시설과 콘서트장, 박람회장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이 충북 수리력 강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단계적으로 학교 간, 지역 간 수학학습 격차와 수학을 포기하는 이른바 수포자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 수리력 강화가 미룰 수 없는 핵심 역량이라는 판단입니다.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수리력 강화 중장기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골자는 인공지능 시대 핵심 역량인 수학 능력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미래 사회, 시대 조류 변화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선 수학적 사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의 핵심은 데이터를 읽고 분석하며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는 능력인데 그 바탕에는 바로 수학이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먼저 내년까지 수학학습 격차와 이른바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를 줄이는 기초를 다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읍면지역과 구도심 50개 학교에 수리력 지도 강화를 위한 전문 강사를 우선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교사와 함께 방과 후가 아닌 수업 시간에 수리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집중 지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같이 공동으로 협력을 해갖고 그 아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또 지도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수학 시간에 교육과정 속에 튜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또 수학 클리닉 상담 교실을 도내 전체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고 수학 탐구 교실도 기존 60개 학교에서 100개 학교로 늘립니다. 이 밖에 학생과 교사의 성장을 위해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수리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며 프로젝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래사회 핵심 역량으로 수리력 강화를 내세운 충북교육청의 새로운 도전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전기공사 기술자들의 설비 시공 능력을 겨루는 전국 전기공사 기능 경기대회가 오늘 청주에서 개최됐습니다. 17곳 시도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참가해 정밀한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숙련된 솜씨로 치수를 재고 외피를 벗겨냅니다. 지하를 지나는 케이블 지중선 작업으로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고 자연재해의 영향도 덜 받아 각광받는 전력 공급 방식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기술자들이 기술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긴장돼가지고 최선의 일단 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빨리 끝내시는 거예요? 평소에 많이 하시던 작업이에요? 원래 하는 대로 하는 거라서. 한편에선 공항 수화물 분류 장비를 만드는 경연이 한창입니다. 기본적인 전기 작업에 프로그래밍 능력까지 필요해 정밀성은 기술자들에게 요구되는 필수 요건입니다. 프로그램 동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동작 요구 상태로 제대로 동작되는지 그 부분을 제일 주안점으로 채점이 되고요. 다음에 외관 쪽에서는 수입과 수평, 다음 치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는지. 제33회 전국 전기공사 기능경기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 대표 200여 명의 기술인들이 참가했습니다. 변전 설비,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전기 기술들 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전기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열정을 다해 기량을 펼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기능 경기대회를 통해 숙련 기술의 가치를 확인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앞으로도 전기공사 기술인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전기산업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온라인 도박에 노출되면서 부모의 돈을 탕진하고 삶의 의욕마저 잃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스스로 중독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 자진 신고에 나선 청소년들을 TJB 박범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18살 A군은 2년 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온라인 도박을 접했습니다. 무료로 게임머니를 준다는 말에 욕해 10,000원으로 시작한 도박. 하지만 곧 중독됐고 몰래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꺼내는 등 총 2천여만 원을 탕진했습니다. 10,000원이 어느 날 100만 원이 되고 그 100만 원을 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안 되면 조금씩 또 하고. 부모님이 알게 된 뒤에도 A군은 쉽게 그만두지 못하고 14달 동안 재발을 반복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좀 참아보다가 안 돼서 그냥 쭉 하고 또 1, 2개월 참아보다가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밖으로 뛰쳐나가 온라인 도박을 하는 등 중독 고위험군으로 진단된 17살 B군은 도박에 중독된 당시 정신적으로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가장 심했을 때 그냥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완전 피폐해졌었는데 도박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 청소년은 결국 올해 초 경찰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대전경찰청이 운영한 청소년 도박 자진 신고 제도에 참여한 인원은 94명. 초범자에 한해 처벌을 유예해주며 숨어있는 도박 중독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청소년 도박 범죄자는 2021년 66명에서 2024년 631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10명 중 4명의 청소년이 도박을 경험하는 등 청소년의 하위 문화로 정착한 겁니다. 스스로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 도박 문제를 심각한 병적 문제로 판단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대전경찰청은 다음 달 말까지 자진 신고제를 운영하고 온라인 도박이 성행하는 방학 시기에 다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충북 지역 시민단체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 현안들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등 7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 특별법과 청주와 보은, 김천을 잇는 철도 노선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등이 이번 국회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현안 해결은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 자치단체 모두의 책임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지역 현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보은군에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적극적인 보은군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 이루어졌습니다. 외교부 노조는 지역사회 활력의 중요한 축인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많은 보은군이 더 발전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의 의료비 후불제 수혜자가 정책 시행 2년 8개월 만에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후불제는 의료 취약계층에게 진료비를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신청된 금액도 5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현재 최대 300만 원까지인 지원 한도를 500만 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한부모 가족도 수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오늘 청주의 한 호텔에서 104회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충북교육청이 제안한 학교 현장 재난 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과 특수 교육 여건 개선 방안 등 모두 6개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재난 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안에는 현행 26개 재난 유형에 학교 내 흉기 난동을 추가해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역사회와 음악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앙상블 이유의 4번째 정기 연주회가 청주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마음을 의미하는 노스텔지어를 부제로 피아졸라의 망각과 파헬벨의 캐논 등을 선보였습니다. 연주회의 티켓 수익금 전액은 초록우산 재단에 기부됐습니다. 청년 음악가들로 구성된 앙상블 이유는 클래식 음악회 수익금을 지역에 나누고 어린이 음악가를 양성하는 등 지역 환원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공항 노동자들이 내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청주공항에서도 일부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합니다. 청주공항의 경우 126명의 근로자 중 40명 수준이 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항 측은 필수 인력은 업무에 투입돼 공항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파업 노동자들은 4조 2교대 개편 등 근로조건 개선과 자회사의 불공정 계약 근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병원이 의정 갈등의 여파로 경영난을 겪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2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충북대병원은 2023년 하반기부터 60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나면서 지금까지 2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와 전임의가 대거 이탈하면서 병원 정상 운영이 어려워졌고 병원 수익 악화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충주시가 내년부터 세계무술연맹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합니다. 해마다 충주시는 무술연맹 운영비와 연차 총회 등 예산 3억 7천만 원가량을 지원해왔지만 참여국 감소와 시민 호응 부족 등의 이유로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세계무술연맹은 내년 연차 총회를 이란에서 열고 개최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거 중원 콩 주산지였던 충주의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가 들어섭니다. 충주시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7년까지 25억 원을 들여 생산부터 가공, 관광, 교육까지 연계하는 6차 산업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 재배단지와 가공 체험장 등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농업과 협력해 콩 품질 유지와 농가 소득 증대를 추진합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